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이 걷는 것이 70세 이후에도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제 의사들이 이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걷기는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지만 이것이 유일한 운동 형태라면 노화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노화를 가속화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신체는 강인함을 유지하고 균형을 유지하며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 단순히 걷는 것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걷기에만 너무 많이 의존하고 다른 필수 운동 형태를 무시하면 실제로 근육 손실, 관절 긴장, 심지어 낙상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제 70세 이후에는 걷기를 줄이고 대신 이 5가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노년기까지 힘, 에너지 및 독립성을 유지하는 진정한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단순히 걷는 것보다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5가지 핵심 영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변화는 이동성을 향상시키고 뼈를 보호하며 심지어 수명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나와 함께 해주세요. 왜냐하면 마지막 것은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지만 장수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시작하기 전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벨을 켜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 섹션에 한 번을 입력해주세요.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0을 입력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나은 동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한 근력 운동. 걷기는 유연성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지만 걷기만 한다면 근육이 손실될 위험이 있습니다. 70세 이후에는 근육량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근육감 소증이 자립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가 됩니다. 문제는 혼자 걷는 것만으로는 근육을 많이 키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로 하체에 영향을 미치지만 근육이 강하게 유지되는 데 필요한 저항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사들은 이제 70세 이후에는 근력 운동이 근육 손실을 직접적으로 방지하고 균형을 개선하며 부상이나 낙상을 피할 수 있을 만큼 강인함을 유지하기 때문에 근력 운동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식료품점에서 가져온 무거운 가방을 여전히 어려움 없이 들고 다닐 수 있고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서거나 단단한 병 뚜껑을 쉽게 열 수 있다면 이는 근육이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다는 좋은 신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간단한 작업이 이전보다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깨닫지 못하더라도 근육이 약해지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실 적극적으로 근력을 유지하지 않으면 신체가 근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74세 김민호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매일 걷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한때 라이트 박스를 들어올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또한 이전보다 소파에서 일어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나이를 탓했지만 의사는 근육 손실이 단순히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근육에 도전하지 않으면 더 빨리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는 가벼운 저항밴드, 무중력 스윙, 간단한 덤벨 동작 등 기본적인 근력 운동을 루틴에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안에 그는 큰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더 강하고 안정적이며 심지어 더 많은 에너지를 느낍니다. 근력 운동은 체육관에서 무거운 중량을 들어올리는 것을 의미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항밴드를 사용하는 것, 부엌 조리대에서 스쿼트나 팔 굽혀 펴기 등 무게 없이 운동하는 것,
집 주변에서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것만큼 간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항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근육이 활동적이고 참여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만 근육에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장점은 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은 수명 연장, 이동성 향상, 심지어 뇌 건강 개선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의 근력을 테스트하고 싶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세요. 쉽다면 좋은 징조입니다. 어렵다면 체력 회복에 집중해야 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결코 너무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 손실을 되돌리고 균형을 개선하며 앞으로 몇 년 동안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운동을 걷기에만 의존하고 있다면 이것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신호라고 생각하십시오. 근육은 장수하는 비결이며 70세 이후에는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아직도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시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첫 번째 댓글에 댓글을 달아 여기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이제 계속하겠습니다. 둘째,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균형 및 안정성 운동입니다. 걷기를 하면 계속 움직일 수 있지만 항상 균형이 향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70세 이후에는 낙상을 예방하는 것이 건강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가 됩니다. 낙상은 노인의 심각한 부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다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균형이 좋지 않아서 낙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균형 감각을 적극적으로 연습하지 않으면 의도치 않게 넘어지거나 미끄러지거나 위험한 추락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평생 걷기만 했으니 균형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균형은 자연적으로 영원히 견고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줄어드는 것입니다. 걷기는 전문적인 균형 운동처럼 발목, 코어의 작은 안정화 근육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균형이 약한 경우 작은 실수라도 회복하는 데 몇 달 또는 몇 년이 걸리는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말을 신기 위해 한쪽 다리로 서 있거나 높은 선반에 있는 물건을 집었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안정감을 느끼나요? 아니면 무언가를 붙잡고 있어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거의 한 번 넘어질 때까지 자신의 균형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여 당황하게 되고 각 단계에서 더욱 조심하게 됩니다. 76세 박지원 삼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항상 활동적이었지만 어느 날 보도를 내려오던 중 발의 각도가 엉뚱한 곳에 갑자기 균형을 잃었습니다. 그는 제때에 자신을 잡았지만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얼마나 취약한지 깨달았습니다. 그의 의사는 그에게 한쪽 다리로 서기, 체중을 양쪽으로 옮기기, 통제된 움직임 연습과 같은 간단한 균형 운동이 몇 주 안에 안정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움직일 때 자신이 더 강해지고 안정되고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균형 운동에는 체육관이나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쪽 다리로 서기, 뒤꿈치부터 발끝까지 직선으로 걷기, 제어된 체중 이동 연습과 같은 간단한 동작은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낙상을 피하는 것 이상의 이점이 있습니다. 더 나은 균형은 더 나은 자세, 더 빠른 반사신경, 더 나은 조정을 의미하며 모든 움직임을 더 쉽게 제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균형을 테스트하고 싶다면 다음을 시도해보세요. 안전을 위해 주방 조리대 가까이에 서서 바닥에서 한 발을 들어 올려 최소 10초 동안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쉽다면 좋은 징조입니다. 어렵다면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신호이며 빨리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균형은 이를 때까지 생각하지 않는 것이지만 지금 노력하면 앞으로 몇 년 동안 건강하고 독립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걷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이제 균형을 우선시해야 할 때입니다. 낙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단순히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안정되게 유지하도록 훈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관절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유연성과 이동성 운동입니다. 걷기는 활동성을 유지해 줄 수 있지만 유연성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70세 이후에는 유연성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관절이 자연스럽게 뻣뻣해지고 운동 범위가 감소하며 한때 쉬웠던 움직임이 제한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머리를 돌리는 것이 이전보다 더 긴장된 느낌을 받거나 몸을 굽혀 신발끈을 묶는 것이 더 이상 이전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이는 유연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동성이 줄어들면 독립성도 줄어듭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잃기 시작할 때까지 운동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걷는 것만으로는 근육이 완전히 늘어나지 않으며 관절이 기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유형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 결과 이제 의사들은 70세 이후에는 유연성과 이동성 운동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불편함이나 스트레스 없이 일상 업무를 계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뒷좌석에서 무언가를 찾으러 갔을 때나 코트를 입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자신도 모르게 피곤함을 느끼시나요? 뻣뻣함이 느껴지시나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작은 변화를 단지 나이가 들기 시작하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여 무시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근육과 결합 조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깨의 유연성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78세 이석호 씨에게 딱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매일 걷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예전보다 몸이 더 뻣뻣해지는 걸 깨달았습니다. 바닥에 있는 물건을 짚기 위해 몸을 굽힐 때 평소보다 무릎을 더 많이 굽혀야 한다. 의사는 운동성 상실은 단순히 노화로 인한 것이 아니라 관절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벼운 근육 훈련, 통제된 움직임, 관절 운동을 일상생활에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안에 그는 더 편안함을 느꼈고 더 편안해졌으며 심지어 자세가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연성 운동은 앉아서 10초 동안 발가락을 만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칭, 제어된 회전, 요가에서 영감을 받은 부드러운 움직임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목 회전, 어깨 굴리기, 무릎을 가슴까지 당기기, 발목 굴리기 등의 간단한 활동은 관절을 부드럽고 통증 없이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장점은 강성이 낮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유연성이 향상되면 통증 감소, 순환 개선, 자세 개선 및 낙상 위험 감소를 의미합니다. 유연성을 테스트하고 싶다면 다음을 시도해 보세요. 똑바로 서서 천천히 머리를 한쪽으로 완전히 돌린 다음 반대쪽으로 돌립니다. 피곤함을 느끼시나요? 아니면 긴장감을 느끼시나요? 그러한 한계를 인식한다면 이는 유연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신호이며 지금은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움직임의 상실은 불가피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몇 분씩 목표 스트레칭을 하면 앞으로 몇 년 동안 몸을 젊고 유연하며 통증 없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걷기가 주요 운동 형태라면
유연성에 주의를 기울여 관절을 느슨하게 유지하고 부드럽게 움직일 때입니다. 이는 70세 이후에도 활동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아직도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3번 댓글에 댓글을 달아 여기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이제 계속하겠습니다. 넷째, 척추를 보호하는 코어 운동과 자세입니다. 걷기는 계속 움직일 수 있지만 70세 이후에 중요해지는 코어 근력이나 자세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강한 코어는 단지 탄탄한 배를 갖는 것이 아니라 안정성을 유지하고 허리 통증을 예방하며 움직일 때 척추를 곧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코어가 약하면 허리 통증, 균형 문제 또는 걸을 때 몸을 굽히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모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낙상 및 관절 스트레스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전에 없던 통증과 통증을 느끼기 시작할 때까지 자세 강화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더 똑바로 서지 못하거나 허리가 뻣뻣해지는 것을 느끼거나 오랫동안 똑바로 서 있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는 코어 근육이 제대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혼자 걷는 것은 복부와 허리의 심부 안정화 근육을 적절하게 관여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은 70세 이후에는 코어 운동과 자세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삼촌을 생각해 보세요. 최지우, 75세. 그는 항상 활동적이었지만 수년이 지나면서 매일 걷는데도 어깨가 앞으로 둥글게 뭉치고 허리가 더 빡빡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사는 자세가 좋지 않으면 척추와 관절에 추가적인 압력이 가해져 만성경직과 불균형 위험이 높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앉은 골반 기울이기, 선 자세 교정, 복부 조이기 등 가벼운 코어 활성화 운동을 루틴에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안에 그는 허리 통증이 줄어들고 자세가 좋아졌으며 호흡도 훨씬 쉬워졌습니다. 코어 운동에는 체육관이나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벽에 기대어 서기, 앉은 상태에서 아랫배를 조이는 것, 천천히 제어되는 회전과 같은 간단한 움직임은 척추를 곧게 유지하면서 깊은 안정화 근육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자세 그 이상입니다. 강한 코어는 복부 근육이 내부 장기를 지탱하기 때문에 더 나은 균형, 관절 스트레스 감소 및 소화 개선을 의미합니다. 코어 근력을 테스트하고 싶다면 다음을 시도해보세요.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머리, 어깨, 엉덩이를 평평하게 유지하세요. 이 자세가 당신에게 편안합니까? 아니면 똑바로 세우는 것이 어렵습니까? 부자연스럽다면 자세를 개선해야 한다는 신호이며 코어를 빨리 강화할수록 좋습니다. 자세와 코어 근력은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부상을 방지하며 젊은 외모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운동을 걷기에만 의존하고 있다면 실제로 몸을 똑바로 세우고 강하게 유지하는 근육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다섯째, 관절을 보호하고 충격이 적은 움직임으로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걷기는 활동성을 유지하는 데 좋은 방법이지만 이것이 유일한 운동 형태인 경우, 특히 70세 이후에는 관절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가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액 마모가 감소하고 충격 흡수 효과가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노인들이 평생 활동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릎이 뻣뻣해지고 엉덩이가 아프거나 발이 불편해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많이 걷는 것이 아니라 혼자 걷는 것만으로는 신체에 필요한 관절 지지력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절 통증이 노화의 자연스러운 일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관절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을 때 경직과 불편함이 더 빨리 발생합니다.
걷기는 동일한 관절에 계속해서 반복적인 충격을 가하기 때문에 때로는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사들은 70세 이후에는 걷기를 줄이고 관절을 강화하고 보호하기 위해 충격이 적은 움직임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긴 산책을 마친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활력이 넘치고 통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니면 지속적인 관절 통증, 뻣뻣함 또는 불편함을 느끼십니까? 걷기 때문에 통증이 발생한다면 관절이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에게 일어난 일이야. 전승철, 77세.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며 매일 걸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릎이 굽고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다. 의사는 관절에 가해지는 반복적인 충격을 줄이고 대신 충격이 적은 움직임을 추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가벼운 수영과 사이클링, 유연성에 중점을 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몇 주 안에 운동을 완전히 중단하지 않고도 통증이 크게 감소합니다. 수영, 자전거 타기, 태극권, 의자 기반 스트레칭 등 관절에 좋은 운동은 관절의 혈액순환을 증가시키고 윤활을 개선하며 민감한 부위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지 않고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통증 완화와 관절 보호 이상의 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나은 이동성, 더 적은 강성 및 더 쉬운 움직임을 보장하십시오. 관절 상태를 테스트하고 싶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의자에 앉아 팔을 사용하지 않고 천천히 일어납니다. 무릎과 엉덩이에 주목해보세요. 어떤 느낌인가요? 부드럽게 움직이나요? 아니면 뻣뻣하고 통증을 느끼나요? 불편함이 있다면 관절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몸이 알려주는 것이므로 충격이 적은 움직임으로 전환하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절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통증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성을 유지하고 독립성을 보호하며 취하는 모든 단계를 고통스럽지 않고 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동안 걷기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관절 건강을 우선시하고 아픈 동작 대신 도움이 되는 동작을 추가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아직도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연도에 댓글을 달아 귀하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종 생각, 당신 송지원. 이 동영상 끝부분에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5가지 우선순위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운동을 위해 걷는 것에만 의존한다면 신체가 강하고 유연하며 통증 없이 유지하기 위해 걷는 것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70세 이후에는 근육량 보호, 균형 향상, 유연성 향상, 코어 강화 및 관절 스트레스 감소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것들은 앞으로 몇 년 동안 당신을 활동적이고 독립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속도가 느려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신체는 어느 나이에나 좋아질 수 있습니다. 힘, 균형, 유연성 또는 자세를 단련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작은 변화가 움직이는 방식, 느낌 및 독립 유지 기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육, 균형, 관절 건강은 즉시 저하되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발생하지만 좋은 소식은 속도를 늦추거나 되돌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5가지 영역 중 어디에 가장 집중해야 할까요? 근력, 균형, 움직임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우리는 귀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배운 내용과 이를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계획인지 공유해보세요. 귀하의 의견은 우리에게 중요하므로 주저하지 말고 공유해 주십시오. 귀하의 의견을 읽으면
우리에게 큰 동기부여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응원을 공유해 주세요.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